네, 독서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문제 풀이해 볼 건데요. 꼭 시험 전에 다 같이 문제 풀어보면은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풀어봐 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수능 문제였는데요. 자, 표를 보니 이 표는 사람의 질병을 A와 B로 구분하였고요. A와 B는 각각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중 하나라고 써있네요. 자, 질병을 보아하니 A는 에이즈, 독감, 결핵이 써있고 B에는 남모양 적혈불균증 있죠? 자, 질병의 종류를 보아하니까 A 같은 경우가 감염성 질병이고 B가 비감염성 질병이네요. 자, 우리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한 기준이 뭐였죠? 그쵸? 감염성 질병은 말 그대로 감염시키는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면은 감염성 질병이라고 구분했고요.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 식습관, 태도, 환경, 유전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염성 질병은 이 감염시키는 병원체가 존재할 텐데 각각의 질병은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보면 여기 기억에 나와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감염됐었고요. 독감의 병원체 역시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입니다. 둘 다 바이러스를 나타냈네요. 자, 결핵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가 없지만 굳이 정리를 하면은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는 뭐였죠? 그쵸? 결핵 같은 경우는 표시가 없네.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기억의 병원체, 뭐 말한 거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틀렸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뭐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단백질 껍질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핵산으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단순한 녀석이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뭡니까?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이 안에 효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병원체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에서 못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효소가 없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효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다른 세포를 숙주 삼아서 그 세포에 있는 효소나 다른 도구들을 활용해서 증식을 하는 물질대사 같은 증식을 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 혈우병도 어때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전병이죠? 혈우병은 대표적인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슨 질병이죠?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비감염성 질병이니까 B에 속하는 거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1번은 잘못 나와 있죠? 4번이라는 거 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잘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수능 문제였는데요. 자, 그림은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 방금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뭐라고 그랬죠?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세균이라고 그랬죠. A는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감을 유발하는 병원체. 독감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랬죠. 바이러스입니다. B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세균만의 특징,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특징, 그 다음에 니은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바이러스는 자세히 공부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잘 구별하고 있을 텐데요. 세균만의 특징이라 그러면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균만의 특별한 특징이라기보다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생물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6가지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균만의 특별한 그 모습보다는 생물이 나타내는 6가지 현상, 그걸 기억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핵을 치료 시에는 항생제 사용된다. 맞죠? 결핵 치료하는 약은 항생제고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항바이러스제였습니다. 너무 이름에 직관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은 보겠습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유전물질은 당연히 세균은 당연히 갖고 있죠. 생물체니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징에는 유전물질이 있다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여기에 써있듯이 바이러스는 유전물질,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둘 다 포함되니까 니은에 포함되는 선지가 맞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지금 스스로 물질대에서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방금 왼쪽 문제 풀 때 설명했죠?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건 누구만의 특징이죠? 그쵸? 바이러스만의 특징입니다. 생물은 스스로 물질대에서 할 수 있죠. 세균은 할 수 있어요. 몸에 효소가 다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특징이니까 디귿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 잘 맞춰주길 바랄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1번은 비특이적 방어 적용의 가장 유명한 염증 반응이네요. 비특이적 방어 적용은 피부와 점막으로 방어하는 표면적 방어가 있고요. 만약에 피부와 점막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하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것조차 뚫고 들어오면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 염증 반응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몸에 바늘 같은 게 들어와서 바늘에 묻어있던 세균이 몸 안으로 침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균이 침투하는 거를 바로 감장이 뭐였죠? 그쵸? 비만세포였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비만세포가 이 세균이 침투했다는 신호를 알리는 화학물질을 분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포가 이 화학물질을 분비했는데 이 화학물질을 뭐라 불렀죠? 그렇죠. 히스타민이라 불렀습니다.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나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이 세균을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이 히스타민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 모세혈관에 혈류량을 증가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혈관에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 두 작용에 의해서 이 상처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피가 많이 모이게 되고요. 피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보기에 조금 더 붉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처가 나면은 그 부위가 조금 붉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를 많이 모았던 이유는 피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를 부르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피 속에 백혈구가 있지만 세균은 이 혈관 바깥에 있죠? 이 안에 있는 백혈구가 혈관 바깥으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백혈구가 많이 오고 많이 도착한 백혈구가 쉽게 상처 부위에 있는 세균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작용은 둘 다 뭘 부르는 작용이죠? 그렇죠? 백혈구를 부르는 일종의 작용이었고요. 백혈구가 드디어 상처 부위에 있는 세균에 가가지고 세균을 뭐합니까? 잡아먹는 방향으로 제거합니다. 잡아먹어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균을 먹는 작용이라 그래서 얘가 먹는 작용은 식균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작용은 전체적으로 다 무슨 반응이랬죠? 염증 반응이지만 더 크게 보면은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세균이든 병원체를 제거할 때 병원체를 인식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원체를 인식하지 않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일어나는 선적적 방어 작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포 B가 바로 이제 백혈구가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려고 그래요. 자, 1번. 1차 방어작용이다. 자, 1차 방어작용은 우리가 이렇게는 다루지 않았는데 1차 방어작용이 바로 1차 먼저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었고요. 자, 니은 화학물질 A는 히스타민.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2번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3번 화학물질 A는 모세혈관 확장.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확장을 시켜야지만 혈류량이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세포 B 백혈구죠. 백혈구는 특정 세균만을 식균 작용으로 제거한다. 자, 요 특정 세균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세균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의미예요. 어떤 특정한 세균만을 내가 인식해서 그 녀석만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이 작용은 뭐라 그랬죠? 세균을 인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다 죽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이 작용은 특정 세균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세균을 닥치는 대로 다 제거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자, 5번. 죽은 백혈구와 세균이 몰아서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긴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나는 고름 같은 것들은 우리 장렬하게 전사한 백혈구들과 같이 들어온 세균의 잔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아니라 그래서 좀 몸에 이제 불필요하고 약간 좀 불결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름 같은 거 빼주는 게 좋은데 뭐 위생처럼 빼야 되니까 마구자를 빼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능 문제인데요. 아마 이 페이지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조금 더 천천히 할 테니까 자세하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림은 철수에, 뭐 늘 철수죠? 네. 철수에 혈액 응집반응 결과를 나타내 보시고, 표는 2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봤자 응집원은 A하는 B 중 하나, 응집소도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였겠죠. 경우의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자, 조사한 것입니다. 이 집단에는 모든 혈액형이 다 있다 라 그랬네요. 자, 먼저 철수의 혈액을 볼까요? 자, 철수는 보니까 항 A 혈청, 뭐가 들어있는 혈청이죠?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혈청. 항 B 혈청, 뭐가 들어있죠?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혈청입니다. 자, 철수는 알파랑도 응집했으니까 응집원 A도 들고 있고, 베타랑도 응집했으니까 응집원 B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철수는 A도 들고 있고 B도 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형이죠? AB형입니다. 철수는 AB형이었네요. 네, 약간 조금 사이클 수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농담입니다. 봅시다. 괜히 말했네. 아무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응집원 기억이 있는 사람 79명, 니은 있는 사람. 근데 뭐 기억도 뭔지 모르고 니은도 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 이 세 번째, 요게 바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요 세 번째 거를 웬만하면 제시해 주거든요. 요거를 기점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갖고 있대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려 57명이나 있네요, 지금. 여러분, A랑 알파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B랑 베타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경우의 수 기억이 응집원 A라면 니은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베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A면서 알파를 들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뭘까요? 만약에 기억이 B였다면은 니은은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와 베타를 들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가정해봅시다.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가 이 첫 번째 A면서 베타가 맞는 경우라 치고 요거를 기준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 쳤을 때 A랑 베타를 모두 들고 있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죠? 그쵸? A형 말하는 거예요. 이 A형이 현재 몇 명이다? 57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첫 번째, 자, 기억, 응집원 기억. 지금은 응집원 기억이 뭐죠? A형 A 들고 있는 사람. 누가 A를 들고 있죠? A형하고 AB형이 A를 들고 있죠? 이 사람 몇 명이다? 79명인 거예요. 자, 응집소 니은이 뭐죠? 베타죠? 베타 들고 있는 사람. 누가 베타 들고 있죠? A와 O형이 베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라고 해요? 지금 111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혈액형을 다 더한다면은 전체 인원이 나오겠죠? 전체는 몇 명이랬죠?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씩 나왔고, 그 다음에 미지수 4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한다는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왜 그렇죠? A가 57명, 여기가 57명이래. 그럼 57을 얼마 더해야 79 나오나요? 머리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20명 나오죠? 아, A병 22명이네. 이 문제 뭐 물어봤죠? 철수와 같은 사람, 즉 AB형인 사람 물어본 거예요. 방금 몇 명이랬죠? 22명이랬잖아요. 답은 그냥 2번이에요. 너무 쉽죠? 자, 만약에 그거는 첫 번째를 가정한 거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만약에 두 번째로 가정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A형하고 B형만 바뀌는 거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A 대신에 B만 들어갈 뿐이에요.
B 대신에 A 들어간 거. 그러면 이 자리에 B가 들어가도 뭐는 똑같죠? AB형은 똑같죠. O형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A든 B든 AB형은 무조건 22명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다른 거 구해도 여기 A형이 지금 57명이니까 얘는 몇 명인가요? 그러면 54명. 그럼 여기에 57 넣고 54 넣고 20이 넣으면 B형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혈액형도 구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이걸 때에 따라서 A형과 B형의 인원은 바뀔 수 있겠죠. 정보가 없으니까 실제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고정되어 있다. A, B형과 O형은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형은 무조건 22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고 꼭 풀어보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잘 듣고 있나 친구들? 이거 또 터놓고 그냥 딴짓하는 거 아니죠? 잘 들으시고. 아리도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옛날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잘 들었겠지? 자, 3,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이제 또 철수네요. 철수가 아까는 A병인데 지금 A병이 아니니까 다른 철수인가 봐요. 어쨌든. 자, 판정 결과입니다. 자, 아까 항 A 혈청과 말했죠? 알파 들어있는 혈청, 베타 들어있는 혈청. 철수는 베타에만 응집했으니까 무슨 형이다? 철수는 B형, 형은 알파에만 응집했으니까 A형, 누나는 둘 다 응집했으니까 AB형. 동생은 아예 응집 안 했으니까 O형이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간단하죠? 자, 기억! 동생의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이 없다. O형이니까 응집원 없는 거 맞는 말이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누나는 철수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AB형은 철수니까 B형에게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그랬네요. AB형이 B형한테 수혈할 수 있나요? 네, 수혈할 수 있겠지만 B형이 아마 죽을 거예요. 그 말은 수혈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왜 수혈할 수 없나요? 이렇게 수혈하면은 뭐라고 만나죠? 누나의 AB 중에 응집원 A와 철수에 뭐가 만나요? 응집소 알파가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형의 혈액과 동생의 혈액을 섞으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수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섞은 거예요. 섞은 거. 그러니까 모든 응집소와 응집원이 다 만나는 경우를 따져야 돼요. 수혈한 게 아니니까. 그럼 형이니까 응집원 뭐 들고 있죠? 형은 A형이니까 A 응집소는 베타 들고 있습니다. 자, 동생은 응집원 안 들고 있고 응집소 알파 베타 다 들고 있죠. O형이니까 이걸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건 다 따져야 됩니다. 뭐랑 뭐가 만나나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알파가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결합해서 응집반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해가지고 3번이 답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드디어 면역반 나왔네요. 자,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의 대표적인 면역 반응인데, 면역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림프구는 뭐였죠? B 림프구하고 T 림프구였습니다. 자, 림프구의 기본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 골수예요, 골수. 고향은 다 골수. 만들어지는 곳은 다 골수입니다. 여기서 고향을 떠난 게 누구였죠? T였습니다.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어디로? 가슴샘. 이 가슴샘을 영어로 하면은 T로 시작하기 때문에 T 림프구라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B 림프구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성장도 골수에서 합니다. 골수를 영어로 하면은 B로 시작하니까 B 림프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T 림프구가 안 써있지만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로 바뀌는 거죠?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영어 이름은 킬러셀 T 림프구예요. 킬러셀, 죽이는 거야. 세포를 죽이는 T 림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세포나 죽이는 건 말이 안 되고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T 림프가 직접 죽이는 면역을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항원을 무력화하는 반응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억세포는 나중에 뭐 하는 거죠? 두 번째 들어와서 일어나는 2차 면역 반응에 반영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기억. 가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성숙한다. 얘 뭐 말하는 거야, 이거는? B 림프구 말하는 거죠? 근데 B 림프구는 다가 아니라 나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나는 체액성 면역. 나는 체액성 면역. 다는 색변, 다 여기네요. 다는 세포성 면역. 다는 세포성 면역.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전체가 다 특이적 면역 반응이에요, 지금. 왜? 이 항원에 관련된 세포만 죽이는 거고, 이 항원만 지금 항원 항체 반응하는 거니까, 2차 면역 반응, 이 면역 반응 자체가 전부 다 특이적이죠. 몸이 안 좋네요. 네. 한 가지 형질 세포는 한 가지 항체를 만든다.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이 형질 세포는 요 항체 만들어. 무슨 항체? 이 들어온 이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항체만 만드는 거. 다른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 과정을 또 거친 다음에 이 항원에 대한 또 다른 형질 세포가 형성돼서 걔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원에 대한 하나의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공부에 일단 전제조건 안에. 근데 몸이 좀 안 좋네요. 네. 오늘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찍는 건데요. 약간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많은 양해 부탁할게요, 친구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데 문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는 뭐냐면 항원이야, 병원체. X의 반도 안 되네. 노출된 적이 없는, 즉 감염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X를 주사한 지 일주일 후에 A가 죽은 것이, 너무 잔인하네. 죽여버렸네. 자, 병원체 X에 감염되면은 생쥐는 죽습니다. 이런 조건이 깔렸어요, 지금. 자, 실험 과정.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뭘 주고받아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자, X의 병원체를 약화시켜 X별을 만든다. 자, B에게 X별을 1차 주사하고 4주 후에 X별을 2차 주사한다. 자, 그러면 2차 주사했을 때 당연히 뭐가 일어났겠어요? 두 번째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넣는 거니까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고, 두 번째 넣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4주 후에 B에게 진짜 X를 주사하고 1일 후 B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B는 뭐 했습니까? 생존했습니다. 생존했어요. 여기서 원래 X 받으면 죽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B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이 X 별 때문에 B의 몸에는 X에 대한 뭐가 생긴 거죠?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진짜 X가 들어오더라도 기억세포에 의해서 이 X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쥐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병원체를 집어넣어서 면역이 생기게 하는 기억세포를 만들어주는 이 약을 뭐라 부르죠? 그죠? 이 약 우리가 백신이라 불러줬어요. 백신. 이런 게 백신이었죠? 약화된 병원체를 넣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주는 물질을 백신이라 불렀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간 1에서 X별에 대한细菌 작용이 일어났다. 자, 면역 반응의 가장 스타트는 뭐죠? 배식세포가 병원체, 항원을细菌 작용을 통해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보조T 림프관한테 제시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죠? 즉, 이 항원이 어쨌든 간에 배식세포가细菌 작용을 해야지만 다음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细菌 작용은 당연히 항상 초반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니은 구간 2에서 X별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방금 말했죠? 얘는 두 번째 들어온 거니까 2차 면역 반응 일어난 거 맞습니다. 자, 지금 B에게 X를 주사한 후 X에 대한 항원 항체의 반응이 일어났다. 맞죠? 답은 다 맞아서 5번입니다. 2차 면역 반응의 가장 핵심이 뭐죠? 항체를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이 병원체를 항원 항체 반응으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과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항체를 통해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X를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오늘은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꼭 봐주세요.
자, 비슷한 문제니까 문제를 뭐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자, 포인트만 보시면은, 자, 혈청이란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혈청이란 거는 혈장의 일부분, 혈장의 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혈장에서 혈의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을 뺀 건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혈장의 일부분, 일성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은 혈액 중에 혈구는 뺀 거예요. 혈구. 혈구가 뭐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이 혈청에는 이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백혈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림프구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청이라 보시면 여기에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지 기타 여러 세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라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뭐죠? 방금 말했던 림프구도 될 수 있고요. 현질세포도 될 수 있고요. 기억세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아봤자, 이 혈청대 맞아봤자 내 몸에 기억세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굳이 배웠던 거로 치면은 면역 혈청이 되는 거죠. 항체를 얻어서 그 순간적으로 빠르게 병원체를 제거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1차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 두 번째 넣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 자, 이거 주사 맞아봤자 1차 면역 반응 처음 넣었을 때 2차 면역 반응 안 일어났죠? 즉 얘를 넣어봤자 몸에 기억세포가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기억에는 X에 대한 T 림프구, 이런 림프구 자체가 안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세포가 안 들어있어요. 혈청에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구간 1에서는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자, 위에서 말했지만 굳이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이었죠? 얘가 지금 항원 항체 반응하고 있잖아요. 항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고요. 당연히 세포성 면역도 일어났겠죠. 자, 지금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그쵸? 여기가 첫 번째 1차, 여기가 2차. 여기서부터 2차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포 없으니까. 답은 디귿도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나마 어려운 게 여기에요. 이번 시험 굉장히 쉬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기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